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분석 영상 보시고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수익이 나더라도 언젠가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고 노력해서 본인의 종목에도 대입시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부자가 된다. 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살펴보겠습니다. 네페스 연결재무제표는 네페스뿐 아니라 네페스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합친 거예요. 네페스 100억, 네페스 아크 50억 이러면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은 150억으로 잡힙니다. 네페스만을 볼 때는 여기 그냥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요.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 기업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됩니다. 한 번씩 HTS 보면 연결재무제표로 먼저 보여요. 그래서 흑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별도 봤는데 3년 연속 영업 적자네. 근데 올해 3분기까지도 적자네. 별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4분기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죠. 연결재무제표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영업이익이 나서 현금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늘어났죠. 단기 말 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우리가 매출이 많이 늘 수 있어.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일 기준으로. 이거는 분기보고서 추정해 봐야 되겠죠.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이 늘었죠. 이건 주석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가 꽤 많이 늘어났죠. 매입 채무가 뭔지는 제 이 전 영상들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각 종목 분석할 때마다 이 단어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영상들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그래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가 늘어난 걸 봐서도 2020년 매출이 늘 만한 요소가 있었나 보네요. 회사에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 봐야 되겠지만요. 단기 차입금은 한 80억 정도 늘어났어요. 돈이 쓸 일이 있다 싶으면 되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환 우선주 이렇게 보이는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돈을 줄라 했을 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어졌죠. 단기에 비어있죠. 다 상환했다. 유동성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는 일단 전환사채로 볼게요. 이게 우선주인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전환사채 정도로 볼게요. 전환 우선주 보이시죠? 400억이나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 우선주가 네페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연결재무제표잖아요. 종속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살펴볼 거고요. 400억이다. 전환 우선주도 전환사채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적어는 놨어요. 이렇게 전환 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 그러니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 발행은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적혀 있는데 오늘은 전환사채로 보고 일단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 났냐, 어디서 손실 났냐 보는 거예요. 자, 매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떤가요? 더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2배가 안 되죠.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적게 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매출 원가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지, 얼만큼 감소했지 이런 거 살펴보기 힘들어서 제가 여기에 표 띄워 드릴 겁니다. 금융 원가는 이자 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자 더하기 외화 환차손 또 들어가는데 빌린 돈 이자 얼마 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 부채도 있고 한데 일단 이자 얼마 내냐 이렇게 볼게요. 좀 많이 늘었죠? 돈을 좀 빌렸나 봅니다. 어디서 자금 이자 내는 돈을. 당기순이익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게 아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고 당연하다, 좀 성장했다 볼게요. 자, 이렇게 매출 100억 당으로 제가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다 매출 100억 기준에 자, 원가 보이시죠? 17년, 18년 비슷합니다. 판관비도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비슷하다. 100억 당. 2019년 보면 매출 원가가 줄었죠. 판관비는 똑같은데. 자, 그래서 한 10억 정도 매출 원가 줄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 100억 당 기준 봤을 때 2019년 단기에 원가를 절감할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100억 당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매출 증가해서 이익 증가했고 순이익 증가했습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인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똥똥똥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관로가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관로가 없죠.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낮고 그런데 현금이 안 들어온 회사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근데 이 회사는 돈이 들어왔죠. 영업이익 2배로 증가해서 현금 흐름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보시면 증가했고 금융비용 증가했고 이건 이전에 살펴봤죠. 금융비용이 뭔지. 금융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아닌 그 외에 미수금 같은 거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건데 좀 증가했죠. 보면 큰 건 아니고 한 5억 몇천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여기 잡혀 있죠. 이 받기로 한 채권 금액에서 이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일단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매출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설정해 놨다. 이걸 받게 되면 이 다음 사업 보고서에서 설정을 합니다. 이게 대손상각비 설정했는데 받았다. 그래서 플러스로 설정을 해요. 매출 채권에 관한 내용 또한 제 그 전환사채 강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전 영상들 다. 매출 채권의 감소 증가. 관로가 증가죠. 이렇게 관로 증가 관로. 이런 관로 안에 들어가면 증가입니다. 요 관로 돼 있죠. 이건 증가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습니다. 71억. 재고자산도 증가했습니다. 매입 채무 증가했습니다. 관로 이거는 감소입니다. 관로가 없으면 증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매출 채권 당연히 증가할 거고 20년도에 매출이 증가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재고자산을 쌓아놨어. 그러면 당연히 매입 채무 또한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 투자활동 현금을은 투자를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적어놓은 거예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정기입 대비해서 1750억이에요. 증가했습니다. 1750억이나 투자 활동하는데 현금을 많이 썼다는 거죠. 단기금융 상품의 처분 700억, 698억인데 700억으로 볼게요. 이 사항은 주석에서 살펴볼게요. 이런 사항들은 주석에 다 적어놨습니다. 친절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단기금융 상품의 취득 626억 지출했습니다. 아까 방금 뭐였죠? 단기금융상품의 처분이었죠. 그러니까 처분하면 돈이 들어온 거고 취득했으니까 돈을 줘오고 취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분해서 돈 들어왔고 한 그 정도 금액만큼 다시 취득한 것 같네요. 요 관한 사항은 주석에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하는데 얼마 썼죠? 18억 썼다. 기계장치 샀다. 건설 중인 자산 취득.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공장 짓거나 이런 거 하면 이게 뭐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장 짓고 하면 돈이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700억입니다. 1,707억. 큰 거 같네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인데 이게 건설하면 공장 지어주세요. 네, 얼마 들죠? 2천억요. 그러면 2천억 일시불로 딱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장이 짓는 상황 봐서 20% 됐으면 한 20%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인데 그리고 건설이 됐어요. 그럼 공장이 지어졌으니까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할 때 1년에 이제 올해 공장 짓는데 1,700억 썼으니까 1,700억 한 번에 빵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감가상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썼다는 거는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 있구나, 뭐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좋은 거죠. 기계 장치도 샀고 뭐 공장을 짓거나 하는 뭐 건설 중인 자산도 있구나 현재. 이렇게 볼게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의 취득은 이 전 사업 내용 시간 보시면 미 데카로부터 FOWLP 그 기술을 뭐 샀다 하는데 그게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89억, 약 90억 주고 산 것 같네요. 장기 차입금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이 전년도 말에 정기 말에 270억에서 이번에 1142억입니다. 이게 어떤 장기 차입금인지도 주석에 나옵니다. 근데 많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약 3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했고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 거죠. 돈이 들어왔는데 이 전환사채는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주식으로. 전환사채 뭔지 모르시면 이 전 영상에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발행해서 300억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전환 우선주 발행해서 350억 들어왔다. 자기 주식 처분해서 173억 들어왔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계속 주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죠. 재무제표 볼 때 재무제표를 보시고 체크사항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이 증가했다. 뭐 어디서 주석에서 확인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메모 쫙 해놓고 주석 볼 때 이 메모했는 거를 하나하나 퀘스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바로 회사 IR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회사 전화함이 있습니다. 주담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재무제표 보시고 주석도 같이 틀어놓습니다. 창 두 개를. 그래서 뭐 장기 차입금이 증가했다 하면 바로 주석 창 틀어서 주석에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거 주담 통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강의 때 이런 방법을 쓸게요. 네. 그럼 재무제표 주석 살펴보겠습니다. 주석 보시면 네페스 아크 어떻게 돼 있나요? 투자 비율이 0에서 73.49%. 물적 분할했죠? 보이죠? 물적 분할한 신설 회사입니다. 지분 73.49 네페스가 들고 있고 뭐 다른 데서 26.51% 들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페스 호크마 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 전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라서 생략. 네페스 신소재가 없어졌죠. 자, 요 부분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전에 보시면 설명했기 때문에 신소재 없어졌고 뭐 없어진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순이익이 어디서 한번 나는지 보겠습니다. 단위 1,000원인데 요건 한번 볼게요. 이 단기 손익은 종속회사잖아요. 크게 나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없어요. 종속회사 중에 있는데 요 디스플레이에서 50억 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죠? 18억으로 좀 발음이 그렇네. 18억이 줄었죠. 그러니까 손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뭐 금액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익을 내는 회사도 없네요. 종속회사에서. 네페스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에서 어떤 산업을 한다 했죠? 이전 영상 보신 분 알죠? 이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저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서 네페스의 주가가 올라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네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좀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죠. 부채 쪽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150억, 이거는 원래 장기 부채였어요. 한 5년, 3년 뒤에가 팔아 있는데 이게 만기가 가까워져서 이제 1년 이내에 들어온 부채입니다. 장기 부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물론 회사가 너희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원래 5년 만기인데 지금 갚아 뭐 이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이 회사는 그냥 1년 만기가 1년 이내에 들어온 장기 부채다. 150억. 장기 차입금이 617억이 있다. 어떤 장기 차입금? 2년 초과. 전환사채 170억, 전환우선주, 상환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환우선주는 네페스가 아니라 신설 회사,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전환우선주예요. 근데 이 전환우선주가 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환우선주가 지금 상황에서 400억이긴 한데 지금 신설 회사 IPO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전환우선주이기 때문에 네페스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년 초과 상환해야 될 금액이 1250억입니다. 재무상 크게 부담이 없다. 왜?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아니다. 언제? 2년 뒤에. 갚아야 될 금액이 많다. 이렇게까지만 볼게요. 물론 전환 우선주도 있고 한데 그냥 2년 초과해서 다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현재성 네페스에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다. 영업 부문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이전 영상에 설명한 부분에서 빠르게 삼성전자 반도체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죠. 넘어가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매출인데요. 국가별로 국내가 어떻습니까? 국내가 좀 증가했다. 국내에서 전기 대부에서 많이 증가했네요. 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한 건데 이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투자하면서 네페스의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왜?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 기업 있죠. 미국 기업에서 네페스 거를 많이 사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미국이 공장을 세웠어. 근데 네페스가 그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수출했어. 미국 공장을 지어서. 그럼 미국 매출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장 지었고 우리도 미국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거나 뭐 미국으로 보냈다. 그럼 미국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 증가했다. 금융비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금융 원가가 이자랑 뭐 외환 차손이랑 기타 등등 있다 했는데 보시면 중요한 건 이자죠. 돈을 빌릴 때 무서운 게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무서운 거죠. 52억으로 이자를 지출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있어요. 적자인 회사가 이자도 내요. 이런 회사도 있고요. 50억 버는데 50억 이자로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 체크사항, 전기에는 이자를 얼마 냈냐? 46억. 한 6억 증가했죠. 무시해야 될 만한 숫자입니다. 6억밖에 증가 안 했어요. 왜냐면 이 회사 매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냐? 까먹으셨죠? 뒤로 돌려보기 귀찮으시니까 여기 띄워드릴게요. 위에 여기 얼마죠? 600억 났습니다. 600억 중에 이자로 52억, 10% 채 안 되죠? 8% 정도입니다. 큰 비용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자를 낸다. 이자를 하나도 안 내. 무차익, 돈도 안 빌려. 이런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 영상에서 말했죠. 좋아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게 기업인데 돈 안 빌려. 그 이익도 항상 매년 별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안전하죠. 좋은 회사죠. 근데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회사. 돈도 빌리고 자금 조달해. 괜찮아. 왜? 투자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돈 쓰니까. 대신 이자는 너무 많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투자하고 해서 매출 더 크게 내서 이거 갚으면 되죠. 이게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매출 채권 볼게요. 전기 대비해서 좀 증가했죠.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매출 채권 증가했습니다. 70억 정도 증가했네요. 이 매출 채권이 너무 갑자기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증가했는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좀 살펴보세요. 매출 증가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한 70억 정도 증가한 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정기, 단기 어떤가요? 얼마 차이 안 나죠? 9천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요, 이 매출 채권 중에서 왠지 이 돈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채권이 한 5억 9천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정기 대비해서 단기 는 이유는 그 매출 채권이 증가했으니까 못 받을 돈의 금액도 조금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한 거고요. 매출 채권이 한 500억이야. 근데 대손 충당금으로 매출 채권을 400억 설정해놨어. 아니, 받을 돈이 500억인데 못 받을 돈으로 400억이나 설정해놨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 채권이 얼마죠? 900억이죠. 900억 대비해서 한 5억? 한 6% 설정해놨네요. 이 정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으면 이게 다시 환입금으로 이제 다시 잡습니다. 그 다음 분기에. 이 회사 매출 채권을 봤을 때도 문제 없다. 재고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고자산은 아까 보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어디서 증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제품 정기 말 2018년도 말에 봤더니 17억, 근데 올해 말에 봤더니 58억.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는데 이게 못 팔고 증가한 게 아니죠. 이 전년도 재고 쌓인 거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만들면서 제품 재고가 쌓인 거죠. 재고가 전년도 말 대비해서 올해 말은 또 재고가 좀 많죠. 이건 회사에서 내년에 매출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생산을 좀 해놓자. 이래서 제품을 많이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게 매출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 그렇죠. 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고가 늘어나는데 매출이 안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1분기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재료는 2배 정도 증가했죠. 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보면 딱 2배 증가했죠. 딱 2배 증가했으니까 20년도에 이 회사가 판단하기에 매출이 많이 증가할 만한 요소가 있었구나. 그래서 재료랑 제품 재고를 저렇게 쌓아놨구나. 그러면 이 회사 매출이 증가될 수 있겠네. 예상. 그 다음 확인은 그러면 분기 보고서 나오면 봐야 되겠다. 봤는데 매출이 증가됐어. 이 회사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구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회사가 수급도 몰려야 되고, 신용잔고 같은 게 또 많으면 안 되고, 또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전환사채 전환 상환이 가능한 주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이 실적만 봤을 때는 20년도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분법 평가 내역인데요. 먼저 지분법 평가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네페스가 이리도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6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도스에서 올해 10억의 흑자를 냈어요. 60% 네페스가 지분 갖고 있으니까 10억 중 60%, 약 6억을 네페스의 이익으로 잡는다. 이리도스가 1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네페스한테 60%의 6억의 적자가 네페스 재무제표로 잡힌 겁니다. 이게 지분법 손익입니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분만큼 너가 우리가 이익 발생하면 너도 이익 가져가고, 손실 발생하면 너도 손실 가져가, 이겁니다. 근데 물론 3% 들고 있다고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진 않아요. 이 지분법 손익을 계산한 법은 나중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지앙수 네페스 세미컨덕터 코퍼레이션, 여기서 좀 지분법 손익으로 네페스한테 적자를 많이 안겨줬죠. 93억, 정기 57억 늘었습니다. 좀 문제 있는 회사 같네요. 그래서 이 지앙수 네페스 세미컨덕터만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258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정기 볼게요. 2018년 114억입니다. 더 늘었죠. 2배 이상 늘었네. 짱수 네페스 세미컨덕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래 늘었지? 단순히 이게 계속
뭐죠?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주식 담당자 전화해서 왜 중국에 있는 이 짱순 FS 세미컨덕터가 왜 적자가 증가하고 있냐, 이거 뭐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맞죠? 매출 증가했는데 여기 적자가 매출의 2배 이상이 되죠. 무슨 돈이 나갈 일이 많았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따로 이 네페스 이 세미컨덕터 중국에 있는 게 지분법 손익으로 네페스한테 이렇게 적자를 가져다 주고 있다 정도 살펴볼게요. 취득 및 자본적 지출 보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1707억이나 있네요. 이건 아까 설명했죠. 기계장치 18억 취득했고요. 보시면 뭐 처분 폐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은 이게 성인분들은 다 아실 텐데 토마토 즙을 짜는 기계를 샀어요. 믹서기. 이거 10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100만원이 다 감가상각돼서 이 자산이 사라지겠죠. 어차피 10년 뒤에 버려야 될 거니까. 10년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거를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올해 100만원 다 잡으면 어때요? 이게 재무제표상 이게 상각이 너무 한 번에 들어가면 지출이 너무 크게 잡히니까 이걸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샀는데 10년 쓸 수 있다고 계산했어. 그래서 그러면 100만원 주고 샀으니까 1년에 10만원씩 감가상각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 이런 사항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제가 딱히 설명드릴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요. 무형자산 변동, 라이센스 취득에 돈을 썼죠. 요건 앞에 설명해드렸고요. 차입금 내역입니다. 단기 차입금 전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저 이자를 많이 내는 건 없고 요거 이자를 좀 많이 내네요. 100억 빌렸었는데 올해 20억 갚았고 크게 뭐 네페스 운영에 차질을 줄 만한 차입금 금액이나 이자는 아닙니다. 장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어떻죠? 유동성, 비유동성으로 나눠서 봤을 때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줄었고 비유동이 증가했습니다. 얼만큼? 이게 120억, 이거 1000억입니다. 900억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비유동. 요런 내역으로 빌렸네요. 전환사채 내역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만기일 300억이죠. 300억인데 196억 전환권 조정이라 돼 있죠. 이게 뭐 전환권 대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요거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져서 장부가액만 보겠습니다. 170억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 300억 중에 세부채권 네페스가 아니라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네페스 아크에 대한 전환사채죠. 이렇게 500억과 250억을 이 두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환기간, 전환가격, 행사가액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환권에 조정이 있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상장에 있는 기업이면 전환가액 할 때 뭐 시가에 뭐 얼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환가액을 조정하죠. 근데 이건 이제 상장할 주식이죠. 상장하는데 이제 공모 가격이라 하죠. 이제 상장할 때 이제 공모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70%보다 내가 받기로 한 이 19,166원이 높으면 전환가액 조정해줘. 예를 들어서 공모가액 2만원입니다. 그럼 70% 하면 얼마죠? 14,000원이죠. 근데 얘들은 19,000원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조정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환권 조정, 조정가 이런 거는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 부사채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네페스아크가 전환사채 말고 전환 우선주도 발행했습니다. 400억. 자, 발행가액은 한 주당 19,166원으로 이 세 회사에서 전환 우선주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 전환 우선주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전환사채의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이 우선주를 받았다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우선주다 이런데 이렇게 또 나중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 회사가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400억만큼 튀어나올 물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환사채 물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 증가했죠. 80억 정도 증가했네요. 종업원이. 자, 이 종업원이 증가했다고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요, 판관비 보셔야 됩니다. 판관비 급여 얼마 증가했죠? 한 40억 증가했죠. 이 판관비 급여는 뭐냐면요, 매출을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급여는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뭐 생산직 근로자분들, 뭐 이렇게 운송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는 다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이 급여는 뭐 마케팅 직원분들, 뭐 인사팀, 관리팀 이런 분들의 급여가 판관비에 잡히는 거예요. 자, 급여는 80억 증가했고, 종업원 급여는 총 80억 증가했는데 판관비에서 급여가 40억 증가했다. 그럼 뭐죠? 나머지 40억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매출에 포함되는 근로자분들의 급여가 40억 증가했다. 종업원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번씩 이익이 적자인데 이익이 났어. 이 회사 잘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 회사가 이제 터닝이 돼서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 주가가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임직원들을 줄입니다. 임직원을 줄여서 급여를 낮췄습니다. 인건비를 낮춰서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구조조정해서 종업원 수를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줄어드니까 흑자가 났어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흑자가 나더라도 왜 흑자가 났는지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랑 합쳐있는 연결재무제표로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 전에 사업 보고서 앞부분 회사의 개요랑 사업의 내용 영상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기업이 괜찮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차입금을 빌려서 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워가고 있구나, 산업 전망도 있구나, 기술 경쟁력도 있구나, 좋은 회사구나. 그래서 혹시 모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이상한 점이 없나 그래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잘 보시면 16, 17년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근데 순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영업은 잘했는데 순이익이 감소된 걸 보면 투자하거나 이런 돈들이 나가서 순이익이 떨어져서 적자구나, 회사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 보시면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신 분들은 여기서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에서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익이 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보면 돈은 들어왔다, 그러니 매출이 증가하니 채권도 늘어났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페스 보니까 당연한 것 같죠. 영업이익이 감소해요. 매출이 감소하는데 채권은 증가해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증가, 크게 증가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자, 5년 동안 이 회사가 그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채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시면 이 회사가 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출액 보겠습니다. 증가했죠?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한 것 같네요.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습니다. 판관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니 매출에 대한 이익도 증가하고 판관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했죠. 자, 5년 표입니다. 요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혹시나 모르는 단어는 본인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근데 설명을 웬만큼 다 해드려요. 네페스의 주식표가 있습니다. 이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좀 쉽게 얻으려고 해요. 주식을 1, 2년 하실 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식을 오래 하시고 본인이 뭔가를 노력해서 돈을 진짜 돈을 벌고 하시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이 전환사채도 뭔지 몰라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알면 돼. 이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전환사채 영상이든 제 영상을 스킵하면서 대충 보고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벌다가 한번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항상 공부를 다 보시고 힘들더라도 영상 다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넷패스의 주가인데요. 그 다음이 넷패스의 매출입니다. 어떤가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딱 봐도 어떻습니까? 자, 매출이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 때 같이 늘어납니다. 줄 때 줄고 늘 때 늘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고 먼저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매출이 늘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이 회사는 매출이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정량적 분석을 하시고요. 재무제표로. 정성적 분석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산업인지, 이 회사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등등. 그러니까 주가가 매출만으로 보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매출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넷패스와 넷패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합쳐져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넷패스 별도 재무제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에 없는 내용들이 별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별도 재무제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